사랑을 말해주세요. 그 눈빛에 다 보이게 날 표현해줘요. 우리만 아는 암호로 또 가장 깊은 곳으로 사랑이 아닌 단어로.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 동영상은 토픽 공부를 하는 중이거나 토픽 공부를 할 예정인 친구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러고 보니 4월 토픽, 5월 토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동영상은 토픽 공부를 스트레스 없고 재미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보세요. 자, 지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토픽 공부하는 과정에 자신의 단점을 꼭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렵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에 대해 꼭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토픽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토픽, IELTS 같은 외국어 능력 시험이 전부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단점을 파악해서 그 단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픽 문제를 읽을 때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이라면 토픽 어휘 책이나 자료를 찾아서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면 했던 토픽 문제에서 나온 단어를 다시 메모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문법을 잘 모르는 단점이라면 요즘 토픽 문제에서 자주 나온 문법 책이 많잖아요. 그 책들을 알아봐서 추가로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째, 토픽 공부 목적도 꼭 파악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없으면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토픽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다양해요. 유학이나 취업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죠. 네, 전부 다 좋은 목적이라서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은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토픽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것은 제가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실 하나 있어요. 공부는 우리를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거라서 공부할 때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지식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처럼 공부하세요. 제가 토픽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토픽은 몇 점인지 몇 급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보다 토픽 문제를 통해 어떤 지식,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이거 중학교 때 물리학 과목에서 배우게 된 거라서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점점 어른이 돼서 바쁜 생활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이고 유익한 지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토픽 문제 덕분에 제가 이 유익한 지식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알게 됐어요.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가 그친 후 해가 뜨면 그때 무지개가 잘 생겨요. 근데 만약에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먼지가 많잖아요. 그때는 먼지가 물방울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때는 빛이 굴절되는 과정을 막기 때문에 그때는 무지개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해파리 아세요?
네,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열량이 낮아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같은 많은 동물에게는 그 해파리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해파리 안에 해파리에 그 비타민,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파리는 바다 어디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토픽 문제에서 나온 단어를 암기할 때 보통 그 노트에 쓰는 거잖아요. 그 한국 단어, 그리고 옆에는 그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단어를 메모할 때는 2번 메모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토픽 문제에 직접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2번은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적으시면 돼요. 뭐, 베트남어로 의미든 그 예문든 같은 거 가장 자세하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조용하게 쓰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메모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노트에 다시 적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어 의미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한국 단어만 쭉 적으시면 돼요. 복습할 때 이 노트에 적힌 단어들을 보면 그때 그 베트남어로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할 욕심도 커질 거예요. 그때 그 토픽 공부는 무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변경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